열심히들 하자. 진짜 며칠만에 그냥 갑자기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겠어. 왜? 문제 풀 수 있을 만한 주말도 시간적인 여유도 더 있었을 텐데. 자, 시작해볼게요. 26페이지부터 다시 볼까? (26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27 질문. (7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없어? 좋아, 넘긴다. (8페이지) 질문. (28페이지도) 없고. 오케이. 29페이지. 164번? 자, 오늘 첫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같이 읽어보자, 얘들아. 다음 식 fx. 보니까 3차식이네. 그걸 x-a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와 x 플러스 a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각각 얼1, 얼2라고 부르겠대. 바로 나머지 쓰자고. 얼1은 fx를 누구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x-a. 그럼 x에다 누구 넣어주면 되는 건데? a 넣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a의 세제곱,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요게 얼1이 되는 것 같네요. 얼2는 똑같은 fx를 x 플러스 a로, 그럼 요 들어가 있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첫 번째 게 x-a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두 번째가 fx를 x 플러스 a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될 텐데, 그럼 얘들아 이거 봐. 이것도 뭐 계속 말하겠지만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뭐야? 어떤 fx를 x-a하고 x 플러스 a로 나눈다잖아. 그럼 누가 뭐래도 그 문장까지만 읽고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이거밖에 없어. 물론 나머지가 깔끔하게 얼마라는 숫자로 나오면 제일 기쁘겠지. 근데 나누고 있는 1차식이 x-1, x-2가 아니라 x-a라는데 계산이 안 되겠죠. 당연히 a에 대한 식의 형태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준비해두면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x-a랑 x 플러스 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얼1하고 얼2의 모양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이제 또 할 거 하러 가자. 현재까지 읽은 부분은 다 했어. 그 다음 세 번째 줄 나와 있네. 그렇게 구한 두 개의 나머지를 더한 게 6이래. 그럼 더하지 뭐. 더하면 꼴수차는 날아가겠구나. 그럼 짝수 차수만 남을 테니까 2a제곱 더하기 2가 두 개의 나머지를 더한 형태가 될 텐데 그게 6이랍니다. 그럼 하자. 넘기면 나눠서 3, 1 이항하면 2. 그래서 하나 알게 됩니다. a제곱이 2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a까지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선생님은 a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말을 하긴 할 건데 일단 그냥 이대로 더 볼게. 이 상태에서 더 a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지 아닌지는 다 보고 판단합시다. 계속 가. 이때 마지막 질문이네. 이번엔 fx를 누구로 나눠달라고? x-a. 그럼 이것도 몇 차식이야? 1차식. 1차식이야? 2차식이야? 1차식. 1차식이 맞지? 왜? 변수를 누구로 볼 거니까? x로 볼 거니까. 그럼 나머지 여기 써주면 되겠네. x 대신 누구 넣어주면 되는 건데? a제곱. 그 나머지를 문제 아주 그냥 바로 가자. 여기 a가 적혀있는 자리가 원래 x제곱이었지? 거기다가 a제곱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a의 6제곱 플러스 a의 4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플러스 1. 이게 똑같은 fx를 x-a 제곱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로 냅도 되겠네. a제곱이 2니까 이 얼마? 8, 4, 4, 1. 그래서 10
7을 정답이라 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인가? 그러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친구들이 지금 많이 모여서 알겠지만 수학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돼.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는 문제를 읽긴 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풀이를 시작해야 될지조차도 감이 안 오는 문제예요. 정말 진짜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야지만 좀 계산이 가능한 문제들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야.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실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친구들도 솔직히 말하면 많지 않아.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노력을 해도 쉽게 해결이 잘 안 될 만한 수준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일단 제쳐두고라도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느끼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원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 뭐 지금 이것도 그렇게 원하는 게 많은 건 아니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지? 나머지 찾아야 되지. 나머지끼리 뭐 했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또 풀어야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에 대한 식을 또 세워야 되지.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첫 번째 유형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맞추기가 쉽죠. 그냥 문제가 시킨 대로 따라가다 보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지금 다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선생님이 지난번 한 주 수업을 해보니까 실력들이 웬만큼 다 있어. 그렇다고 아직 뭐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을 만한 실력이다 뭐 이렇게 섣불리 말하는 건 못하겠지 뭐하지만 적어도 목표만큼은 1등급을 바라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이 정말 되려면 이렇게 생긴 문제들 그리고 이렇게 풀리는 문제들 중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쉽게 풀 수 있을 만큼의 노력,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이디어를 동반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은 결코 쉽지가 않아.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학생부라든가 학종으로 갈 건데 최저가 필요해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서 그때 수능 문제 풀다 보면 알겠죠. 객관식의 제일 마지막 문제 두 문제랑 단답형 문제의 마지막에 걸쳐 있는 두 문제는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감도 안 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 출발 자체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멋들어진 아이디어를 동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건 나중에 연습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은 이것도 지금 승원이가 물어봤는데 승원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막혀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x-a로 나눌 때의 나머지에 대한 얘기, x 플러스 a로 나눌 때의 나머지에 대한 얘기, 나머지를 더하라는 얘기, x-a제곱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의 얘기 사실 하나씩만 뜯어놓고 보면 어려운 게 없거든. 그리고 그 문제를 순서대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정답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결코 쉽다고 느낌이 안 들지도 모르겠지만 문제 읽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보는 게 맞아.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계속 말하듯이 분명히 정답을 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준비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감이 안 오더라도 첫 번째 줄 읽었는데 첫 번째 줄 읽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생각난다면 해놓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2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29페이지가 아니었는데? 맞나? 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없니? 자, 넘겨볼게요. 30페이지 질문. 30페이지 질문인 사람 없습니까? 이 뭐지? 과제는 개떡같이 했는데 질문도 없고 과제를 안 해서 질문 안 하는 건가? 31페이지 질문 82번 182번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요. fx를 x플 x플 1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네. 조금 난감하긴 하겠다. 그럼 선생님 생각은 그래. 이 문제를 보고 일단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검사식부터 먼저 적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었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막 암산해가지고 아, 얘 이렇게 분해되니까 x에 이거 넣어서 나머지 정리, 또 x에 다른 또 이거 넣어서 나머지 정리,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다음 식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라면 먼저 검사식 적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지난번에도 말했지, 굳이 몫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꼭 이 문제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이 몫을 qx로 해달래.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어. 그래서 더더욱 검사식을 적는 게 맞아. 그리고 끝까지 적자.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선생님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까지가 최선인 것 같아요. 뭔가 더 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 읽어볼게. 이때 두 번째 줄 누구를? qx를 누구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다? 그럼 얘 바로 나머지 정리 쓰면 되겠네. q 얼마가? q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나온다는 거? 4가 나온다는 거죠. 맞니 얘들아? 그럼 이것도 여기까지 이게 할 수 있는 거 다야. 마지막 질문. fx를 누구로 나눴을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fx를 x의 세제곱, 이거는 요거 유도로 냅두기 좀 뭐하는데, 요거 x 마이너스로 나눈다 그랬어. 맞지? 그리고 이거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누는 검산식이었고, 그런데 첫 번째 말했던 2차식과 두 번째 말했던 1차식 x-를 곱한 게 얘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럼 일단 인수분해를 하고 봅시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나? 네. 얘로 나눴을 때 뭐가 나오지? 몫이 나와야겠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되죠? 나머지 몇 차? 1차 2차 2차. 최대 2차까지. 물론 이쪽 뒤쪽의 나머지가 0일 수도 있어.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이었다면 여기가 0. 아니면 1차식의 나머지가 나올 수도 있고 상수 형태의 나머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최대 차수는 2차까지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준비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 봐봐. 뭘 찾는 문제야? 나머지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는 걸 찾는 거지. 그럼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려면 누구를 찾아내야 돼? 문제가 말하는 나머지 RX라고 하는, 지금 문제는 RX라고 말했지만 나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머지 형태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얘를 찾아야지만 정답 찾을 수 있는 거겠네? 그래 안 그래? 자, 지금 강우가 질문했지? 혹시 이 문제 해결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대윤이가 한번 의견 말해볼래? 저거다가 qx를 x-1의 q'x 플러스 4로 바꾼다. 자 지금 대윤이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qx를 x-1로 나눌 때 이 나머지가 4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대윤이는 지금 검산식을 적었대. x-1로 나누면 몫이 이미 Q'プ라임 적어버렸네. 그럼 요거를 Q'프라임이라고 해볼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줄에서 읽은 다항식이 나눗셈이 이거였거든. 우리는 그걸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적은 거고, 대윤이 말처럼 이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는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적어야 돼. 그럼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qx 대신 x-1 곱하기 q'x 플러스 4를 옮겨 적을 수 있는 게 맞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2x-5였으니까 그대로 적어. 근데 대윤이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말했던 최초의 2차식과 두 번째 줄을 세 번째 줄에 나와있던 1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고 있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였거든. 맞아? 대현이는 그걸 눈치를 챈 거겠지. 그래서 요걸 분배하면 분명히 문제가 원했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였으니까.
지금 분배 누구 한 거야?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그럼 이렇게 분배되는 거 맞니? 그 다음 나머지 분배는 어떻게 돼야 돼?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5니까 봐봐. 그럼 지금 대현이 말처럼 fx가 어떤 3차, 문제가 말하는 3차로 나눴더니 몫은 이딴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 4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대현이가 선생님이 생각했던 방법이랑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표현을 해준 거지. 길게 할까? 네, 길게 하자. 그러니까 감이 있어야 되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다 보면 정답을 얻기가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아이디어를 꺼내 들기 전에 먼저 문제에서 느껴져야 되는 건 문제가 말했던 두 개의 다항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랑 x-1이랑 근데 그걸 곱해서 만들어낸 3차식으로 마지막 나눗셈을 하길 바라고 있는 질문에 대한 내용까지 종합해본 결과 이 두 번째 거를 나무 정리를 쓸 게 아니라 아예 검산식을 적어서 집어넣으면 어찌됐든 얘하고 얘를 곱한 문제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지난번 우리 수업한 내용으로 다르게 한번 들어봅시다. 대현이 불이 아주 좋은 불이었어. 인정. 이렇게 됐었지 얘들아? 맞습니까? 네. 지금 처음에 찾고 싶었던 게 이거였단 말이지. 근데 x-라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한 형태가 문제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풀었던 방법과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 대현이가 말한 걸 선생님이 다시 해석을 해줬는데 이거 원래대로 풀 수 있어. 일단 남은 찾으려면 내가 찾아야 되는 미정계수 몇 개? 3개. 이때 어떻게 알았어? 이 3차를 몇 차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자? 2차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자. 그럼 얘가 현재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건데 이거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왜? 2차로 나누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가 2차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을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더 나눌 거야. 더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몫이 얼마큼 발견되지? 몫이 a만큼 발견돼. 그럼 나눌 만큼 다 나눴어. 더 나눌 수 있어 없어? 더 나눌 수 없어.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나머지가 나와야 돼. x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이 진짜 나머지 얼마? 2x-5가 나와야죠. 나눌 수 없을 만큼 나눴으니까.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다? 찾아야 되는 미정계수 개수가 처음에 몇 개였지만 이제 몇 개로 줄었어? 그럼 나머지 몇 번만 쓰면 돼? 나머지 몇 번만 쓰면 되는 거니?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한 번만 쓰면 돼. 그래서 여기 x에다 누구를 넣어서 1을 넣어서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다 사라져. 1 넣으면 어떻게 되지? 3a 3a 플러스 1 지금 1 넣고 있는데? 마이너스 x에다 1 넣고 있는 중 아니야 우리? 아 마이너스 3 3a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이게 f1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미적에서 하나만 찾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 망할놈에 우리가 지난번 풀었던 문제들은 여기에다가 요 나머정이 한 번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준비는 해줬었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F1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F1 안 나왔어. F1 대신 뭘 알고 있어? Q1. Q1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같이 있는 1을 넣어보는 거야. 1 넣으면 1 넣으면 얼마니? 3 Q1은 얼마였어? 4 그 다음 1 넣어주면 얼마? 마이너스 3 이게 F1 그러니까 F1이 얼마 된다는 거야? F1이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 A가 얼마면? 4면 A가 4라면 내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는 전개했을 때 몇 X제곱?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우리가 원래 하던 방법대로도 찾을 수가 있다. 물론 지금은 대윤이가 말했던 게 훨씬 더 센스 있는 풀이가 많고 하지만 선생님이 괜히 노트에다가 적으라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과 1차식을 곱해서 만들어낸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찾는 문제는 반드시 그 검산식을 그대로 유지하긴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그 검산식을 2차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줘라. 그러면 뒤에는 절대 진짜 나머지가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더 나눠주면 된다. 나눠주고 나서 문제가 알려줬을 진짜 나머지를 마지막에 나머지 알려다 더해주기만 하면 미정계수의 개수가 순간적으로 한 개로 줄어들면서 나머지 정리를 한 번만 써도 내가 찾아낸 미정계수의 값 하나를 충분히 찾아내고도 남다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일반적인 이런 유형들의 문제 풀이고 지금 문제가 얻었던 것처럼 알려준 것처럼 Q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줬기 때문에 저렇게 왼쪽 풀이도 가능한 게 맞는 거고요. 중요한 문제라 학교 불문하고 출제될 가능성 매우 높은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답률이 꽤 낮은 문제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 중에도 또 틀릴 친구들도 있을 테고 분명히. 근데 이걸 맞춘 학생들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지. 남들은 많이 틀리는데 내가 맞춘 거니까 등급을 얻는데 큰 이득을 보는 건 분명히 맞을 거예요. 좀 잘 풀 수 있도록 습득해놔. 준비해 놓으세요.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도 되고 적극적으로 찾아와. 자, 조금만 더 합시다. 31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그리고 강문은 질문 잘했어. 182번 필요한 문제 맞았어. 지원이 몇 번? 70. 그럼 우리 수업 얼마 하진 않았지, 그치? 시간 조율하고 이러느라고. 그래도 이거 한 문제만 풀고 쉬지 뭐. 엑셀 주고도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자. 첫 번째 줄. x에다 뭐만 넣으면 되지? 그럼 f-2 더하기 g-2가 얼마라는 거? 7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야. x에다 누구만 넣으면 되죠? 그럼 f-2 g-2인가 얘들아? 이게 얼마? 3. 현재까지 읽은 거 준비할 거 했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뭐 있지? 이거 얘들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읽고 정리하는 게 있어. 근데 이거 보면 하고 싶은 거 없어? 연립통해서 각각의 f-2의 값과 g-2의 값을 찾을 수도 있겠지. 그럼 좌변 길이 더하고 우변 길이 더하면 설명할 게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선생님 계산 맞니? 네. 그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내가 말했지.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정도 있으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 같겠지만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면 분명히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의심이 들어. 이게 지금 내가 문제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에 대한 올바른 해결 과정이 맞는 건지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때는. 근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올바른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보는 연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 가볼게. 누구를? xf 2분의 1 x를 누구로 나누겠대? x 플러스 r. 말했지 여기서. 이게 뭐였어 이거? 이거 풀었던 거 아니네? 아닌가? x에다 누구만 넣어주면 돼?
x에다 마이너스 4만 넣어주면 되는 거 맞니? 네. 그럼 문제 안 적고 간다. x f 2분의 이거만 적을까? 이렇게 거지같이 생긴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그걸 x 플러스 4로 나누면 되잖아. 얘를 x 플러스 4 1차식으로 나누겠대. 그럼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x에다 누만 넣으면 나머지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만 넣어주면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4만 대입해주면 문제가 원하는 나머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때 좀 전에 말했지. 식 그지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중요한 건 x 플러스 4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나누어지는 식의 모양이 조금 복잡하고 이상해 보이는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넣으면 어떻게 돼? x에 마이너스 4 넣고 불러봐. 마이너스 4 곱하기 f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4만 넣어주면 나머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f 마이너스 2 찾아놨으니까 여기다 5만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 얼마? 마이너스 20이라고 불러주면 된다는 얘기죠. 체온 해결되니? 잘 이해됐어? 계산 실수한 거야? 오케이. 그럼 얘들아 편하게 좀 쉬고 계세요. 좀만 이따 다시 들어올게. 한 번만 더 집중해서 해보자. 그리고 내일 학교 끝나자마자 숙제검사 다시 받으러 와야 되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들 마세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 오늘 끝날 때까지 검사받아도 제가 오답까지 다 해가지고. 오답까지 다 해서? 오늘 만약에 검사 받을 수 있으면? 네. 오늘 검사 받아도 되지 그러면. 그리고 대윤이하고 다원이는 사진을 꼭 찍어 보내고. 어차피 사진 찍어서 한다는 건 숙제를 다 한다는 얘기인데 다 하는 시간이면 오늘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내일 학교에서 할 시간이 있어? 오늘 해서 다 끝내면 새벽에 보내. 사진 새벽에 깨있으면 확인하던가 잠들었으면 아침에라도 확인할 테니까. 다원아, 김다원. 쟤는 왜 이렇게 잠 깊이 자는 거야? 다원아. 시작하자. 31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32페이지 2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스텝의 마지막 페이지 33페이지 질문 196번 가볼게요. 여기는 문제풀이 없이 선생님이 그냥 과제를 낸 부분이네요. 그럼 우리 196번 질문 받기 전에 이쪽 유형에 대한 쉬운 풀이법부터 공부하고 가자. 194번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 형태는 3차식이야. 근데 문제가 원하는 모양 좀 봐봐. 저 펼쳐져 있는 3차식을 x-1이라고 하는 형태의 거듭제곱의 어떤 순환되는 모양으로 얘를 그냥 이대로 냅두기 싫고 얘를 x-1로 묶여져 있는 3차, 2차, 1차 형태로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개수들, 이런 개수들의 이름을 이정개수라 불러. 어쨌든 항등식이야. 좌변하고 우변의 식의 모양이 똑같기를 바라고 있는 항등식인데 자, 기본부터 정말 천천히 해야 되는 친구들이라면 모를까. 선생님이 이거 한 번에 가볼 테니까 봐봐.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x-1이 일단 많잖아. 물론 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모양을 보세요. 내가
x-1로 이 전체를 묶는다 생각을 한다면 잘 보세요. 여기는 x-를 빠져서 이렇게 나눈 거고 여기는 x-를 빠져서 이렇게 여기는 x-를 빠져서 이렇게만 남게 될 거야. 그리고 t는 x-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깥쪽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아 얘를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문제가 말했던 3차식을 누구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얘가 뭐가 되고 몫이 되고 얘가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3차, 2차, 1차 상수를 이 식의 모양에 맞게 x-1로 나눠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맞습니까? 저 나머지가 지금 누구랑 같은 거라고? D랑 같은 거야. 물론 얘들아 이거 시간 투자해서 전개할 수 있어. 전개하는 거 쌤이 조금만 말해볼게. 전개하면 3차는 AX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 2차는 어떻게 나오려나? 2차는 마이너스 3AX 제곱에다가 BX 제곱 나올 거니까 2차 계수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B라고 정리가 되겠네. 그렇게 3차, 2차, 1차 상수 예쁘게 정리해서 3차 계수는 1, 2차 계수는 마이너스 1, 1차 계수는 1, 상수는 2라고 해서 계수 비교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지금 그렇게 푸는 것보다 다음 시에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훨씬 더 빠를 거란 얘기인 거죠. 됐니? 네. 그럼 얘들아 여기가 뭐라고? 뭐 그럼 얘가 얘랑 같은 거 맞니? 네. 그럼 이 순간부터는 선생님이 강요 안 할게. 요 정도는 전개도 되게 쉽지. 그럼 전개하면 2차 계수 뭐 나와? A, X제곱 2차 계수 A가 1인 거야.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전개하면 1차 계수 묶을 수 있어? 그 1차 계수가 0이 나오면 돼. 상수항 나온 걸 1이라고 놓고 풀면 됩니다. 아까 3차 전개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근데 3차는 조금 부담되잖아. 선생님은 좀 부담되는데 전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조차도 전개가 마음 편하게 되는 건 2차 정도까지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바로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는 느낌으로 풀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선생님은 방금 했던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얘들아, 이 목 부분도 똑같이 x-를 한 번 더 묶어볼까? 그럼 누구 남니? A에 x-1이랑 B 남는 거 맞아? 그리고 C는 묶이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저기 나와 있는 몫을 한 번 더 누구로 나눠보니까 x-1로 나눠보니까 할게. 나머지가 얼마 나온다? 그게 누구랑 같다? C랑 같다. 또 에이 이 정도쯤이면 전개 눈 감고도 하니까 이거 전개하면 1차 계수 누구지? A가 1이야. 상수항도 암산도 되겠네. 이거는 상수항 누구 나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나오니? 네. 그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라고 놓고 풀어주면 금방 풀리겠죠.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규칙을 끝까지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요거 이 몫을 한 번 더 x-1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몫은 얼마 나오니? A가 나오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선생님 똑같은 거 적은 건데 맞아 똑같은 거 적은 건데 그냥 x-로 나누고 있는 모양으로 한번 바꾼 것 뿐입니다. 같은 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얘를 몫을 한 번 더 x-1로 나눠보니까 나머지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가 B가 된다는 얘기. 그리고 몫이 누구라고? A. 요게 바로 몫이었던 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할게.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준 것 뿐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면 칠판 봐. 이거 적지마. 원리 이제 알았잖아. 원리 알았으니까 이제 느낌 효율을 따지자고. 아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얘를 누구로? x-를 몇 번 조립제법? 3번. 3번은 차수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x-를 연달아 몇 번? 3번 조립제법을 진행했을 때 조립제법에서 나머지 찾고 못 가지고 조립제법 또 못 가지고 조립제법 했을 때 그때
이 왼쪽 아래부터 이 방향으로 최고차항 계수, 그 다음 차수의 계수, 그 다음 차수의 계수, 그 다음 차수의 계수가 결정이 됩니다.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풀지 마라. 이건 원리를 설명하고자 지금 선생님이 적어준 것 뿐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실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긴 유형의 문제를 보자마자 얘처럼 조립적으로 그냥 순식간에 서로 마무리 해버린 다음에 밑에서부터 왼쪽 목부터 이렇게 오른쪽 윗방향으로 A, B, C, D. 지금 최고차 3차니까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어요. 되니 얘들아? 네. 물론 방법 여러 가지 있어. 이거 좀 불편하긴 할지 모르겠지만 전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전개할 수 있어. 이렇게 해보지 뭐. AX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이거 전개하면 3AX 여기 마이너스 2BX 여기 CX까지.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A가 1이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얘는 1이다. 얘는 2다. 이렇게 놓고 풀어도 안 되는 건 아니야. 대신 그렇게 급하면 정말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선택하는 방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익혀놓자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 근처에다가 아니다. 개념 노트에다가 할래? 자, 이거 한번 ABCD 전개해서 찾지 말고 방금 우리가 풀었던 방법에 맞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조금 변형한 거야 선생님이. 같은 형태의 거듭제곱으로 정리되고 있는 3차식이 아니라 인수가 아예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는 3차식의 형태로 정리하는 모습. 근데 내용은 같아. 얘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지 찾아보세요. 아까 처음에 X-를 묶었지. 왜? 3차, 2차, 1차가 다 X-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X-를 묶었더니 맨 마지막 상수항은 X-를 얻기 때문에 묶지를 못했죠. 그게 X-를 나눌 때의 나머지였거든. 지금도 생각해봐. 누구로 묶는 게 유리한지. 풀었어요. 응? 풀었어? 응. 지금도 최초로 묶어야 되는 건 X-를 묶어주면 돼. 그럼 X-를 다 묶여. D만 빼고 다 묶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D라는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화장실 갔다. 다녀와. 아유, 컨디션 관리 좀 잘해. 자, 지금 보세요. 3차, 2차, 1차 상수 적어놓고 처음에 누구로 묶는다고? X-1로 묶는 거야. 그래서 X-로 나누는 나눗셈의 모양을 적어주면
이게 뭐가 되게? 나머지 이게 나머지 누가 되는 거야? D D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들아 안 적어도 될 것 같긴 한데 X-를 묶었을 때 누가 남아있지? 목자리에? A랑 A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랑 B에 X 플러스 1이랑 C 남아있고 D가 빠져있던 거 맞아? 그래서 나머지를 D라고 부른 거야. 그럼 이 안에도 또 누구를 묶어서? X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번에 그 나온 몫을 누구로 나눈다? X 플러스 1로 나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게? 이게 C가 되는 거야. 그 다음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인수가 누구지? A랑 B 1차 인수 X 누가 남아있어? 묶었을 때 플러스 1이요. X 아니야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아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남아있을 거야. 그 X 마이너스 2로 한 번 더 나눠주면 이게 2차항 개수가 되고 얘가 최고차항 개수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맞습니까? 개념 노트도 어디에 적을 거니까 적어줘야 되나? 가자. 처음에 X 마이너스를 묶어. 그러면 이렇게 돼. 그래서 나머지가 D가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그 다음 여기 계산되어 있는 몫을 한 번 더 X 플러스 1로 묶어. 그러면 이렇게 적히게 돼. 그래서 나머지 C가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그때 나온 이 몫을 한 번 더 X-2로 나누고 있는 준비를 하게 되면 몫은 A가 되고 나머지는 B가 된다는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은 형태의 거듭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일체 인수가 여러 개 존재하는 녀석들도 제일 인수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부터 나눗셈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 같은 형태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럼 196번 우리 196번 같이 가자. 이제 풀 수 있는 능력 생긴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같이 가. 바로 갈게. 전부 다 인수가 누구의 거듭적으로 정의하길 바라는 거야? 3x 마이너스. 그럼 3x 마이너스를 몇 번 나눠주면 되게? 3번 나눠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원리 설명 안에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상수항 적고 3x 마이너스를 누구 집어넣어야 되지? 3분의 1. 그럼 이 타이밍에 얘들아 좀 이따 선생님이 이거 검사식 적을 건데 검사식 적을 때 나누고 있는 식은 3x 마이너스 1이야? x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명심하자. 그것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검사식 적을 거거든? 맞아? 근데 적을 때 그때 적히는 숫자는 3x 마이너스 1의 거듭적으로 적히는 게 아니라 명심해 x 마이너스 3분의 1로 적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27 내려주고 얼마?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6. 선생님 계산 잘했니? 네. 혹시 실수하면 말해줘. 한 번 더 바로 간다.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눠주면 27 9 0 0 마이너스 9 되는 거 맞고 그 다음 마이너스 9에 저런 거 맞지? 예. 마지막 한 번 더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눠주면 27 9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을 거냐? 지금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3분의 1에 세제곱밖에 붙어야 되는 개수는 얼마? 27.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에 붙어야 되는 개수는 얼마? 9. x 마이너스 3분의 1에 붙어야 되는 개수는 얼마? 마이너스 9. 마지막 상수항자리는 얼마로? 6.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자,
3분의 1을 넣었다는 건 문제가 원하는 3x-1이 아니라 이 조립제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수는 3x-1이 아니라 x-3분의 1이에요. 됐니? 근데 물어보는 건 x-3분의 1이 아니라 뭐였어? 3x-1이었지? 그럼 우리 이제부터 이거 3x-로 관련이 있는 애들이거든. 그럼 바꿀게. 얘들아, 이거 3x-1의 세제곱으로 바꾸려면 몇 배 해야 돼? 27배. 27배 해야지. x-3분의 1 하나만 3x-로 바꾸려면 3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x-1이 3개 모여서 만들어진 식이거든. 그럼 3x-도 3개 모여서 만들어진 세제곱이 되려면 x-3분의 1 3개를 각각 3배, 3배, 3배 해서 3x-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몇 배 해줘야 된다고? 이거 하는데 27배 했어. 그럼 걔랑 붙어있는 쪽에 다시 27을 어떻게 줘야 돼? 나눠줘야겠죠? 그럼 27로 나누면 1 되겠네. 이거 3x-를 바꾸려면 얼마 곱해야 되니? 9. 그럼 이 9를 여기다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거 3. 3x-를 해주려면 3배만 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요건 나누기 3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적어주면 되겠고. 상수는 어떻게 할까? 그대로. 상수는 뭐 건드릴 이유가 없죠. 그냥 그대로 적어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맨 AD-BC니까 AD가 6, BC가 마이너스 3, 6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달라는 얘기라 정답은 9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필기들 하시고 같은 유형 지금 3개 정도 풀었으니까 내신에서 나온다면 이런 형태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거라 우리 수업 듣고 있는 우리들은 꼭 맞추도록 하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삼십사 페이지 없어. 자, 그럼 넘겨볼게. 3, 잠시만. 192번. 몇 번? 192번. 190. 2번. 192번 가볼까? fx-2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칠판 봐. 자, 실로 보세요. fx-1을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을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길래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해놨어. 상관없지? 네. 그때 관심 없는 몫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긴 적어야 되니까 qx로 적었고 나누어 떨어진다면서 나머지 안 적었는데 맞아 틀려? 저거 그럼 사실 맞지? 네. 그럼 우리 저기서 할 수 있는 거 뭔데? 나머지 정리 두 번 쓸 수 있죠. x에다 누가 곱한 거? 이런 거. x에다 2 넣은 거 얼마 나오니? 0. 그럼 여기다 이제 2 넣은 거 0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나머지 정리 쓰면 f2가 얼마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f3이 얼마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아마 이게 정답을 찾는 정말 중요한 어떤 정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나머지 정리 쓴 거 지금 됐지? 그럼 다음 단계 가볼게. 이번엔 누구를? fx 플러스 2를 누구로? 그럼 이거 우리 인수분해 누굴까? x제곱 마이너스 x면 인수분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나눴으니까 뭐가 필요해? 나머지. 뭐? 근데 이미 q라고 적었으니까 우리 수학에 대한 매너는 지키자. q'x로 적을게요. 관심 없긴 하지만 다른 건 맞을 테니까. 그래? 어? 네. 이제 중요한 거, 기본이지만 중요한 거 나머지 찾아야 돼. 나머지 찾고 싶으면 이 나머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AX 플러스. 무조건 내가 나머지를 찾고자 한다면 가능한 나머지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줘요. 그냥 어리석어 적으면 안 돼. 못 구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정리 몇 번 쓸 수 있어? 2번. 2번 쓸 수 있겠네. 하자. x에 누구 넣은 거부터? 0. x에 누구 넣은 거부터? 0 넣은 거부터. x에 0 넣은 거 불러줘. f2는 0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사라져. 0 넣으면 어떻게 되지? B. 근데 f2가 얼마였더라? 2. 그 다음 나머지 정리 한 번 더 쓸 수 있어. x에 누구 넣는 거? 1. 1 넣어주면 f
3은 1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이런 게 누구죠? A 플러스 B 그 F3의 결과 우리 알고 있었던가? 2 알고 있네. 그래서 얘 연립방정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되겠더라는 거. 식을 잘못 봤어요. 그래? 그래서 숙제를 하고 채점한 다음에 틀린 거 고쳐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진짜 질문이 필요한 문제였는지 단순 계산 실수였는지 확인이 될 테니까. 처음 봤는데 그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마이너스 6으로 잘못 봐가지고 인수분해를 이상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으로? 네. 그럼 인수분해 x 마이너스 6 x 더하기로 한 거야? 네. 그러면 정답이 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넘겨봅시다. 34페이지 질문. 이 숙제를 부실부실 비실비실하게 해왔으니 이게 사 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있니? 그럼 35페이지 209번 얘들아 209번도 선생님 생각이랑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첫 번째 줄 fx를 누구로 나눌 때? x-를 나눌 때 몫이 q1x 맞아? 네. 그리고 나머지가 10이랍니다. 그러니 그럼 이것도 몫을 지정하고 있는 거 보니까 검사식 꼭 적어야 될 것 같은데 fx를 x-1로 나누면 몫이 q1x 나머지가 10 그런가? 네.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해놓을까? 나머지 여기 쓸 수 있지? 네. 옆에다 누구 집어넣을까? 1 집어넣은 게 얼마다? 10이다. 원래 몫에 대한 언급가 없어서 선생님도 바로 이거 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 몫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잖아. 그럼 일단 적어놓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이번엔 똑같은 fx를 누구로? 이번엔 얘를 x-3으로 나누면 몫이 q2x 나머지가 얼마? 6 이것도 일단 f3이 6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어떤 걸 써야 될지 선생님은 아직 감이 안 온다. 진짜 선생님이 문제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읽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 거 맞는 거 같은데 갈게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시작되는구나. q1x랑 q2x를 누구로 나눌 때의 x-2로 나눌 때의 그럼 이거는 뭘 찾는 문제? 나머지 문제니까 x에다 누구만 넣으면 되는 건데 2 그럼 문제는 q1 2 더하기 q2 2 이거 찾는 거 맞니? q1x 더하기 q2x라고 하는 어떤 다항식을 x-2로 나눌 때 나머지 찾는 문제 이거 찾으면 돼. 그럼 얘들아 q1 2가 됐든 q2 2가 됐든 이거 x에다 2 넣어서 찾으란 얘긴데 q1이 들어가 있는 식이 첫 번째 식이고 q2가 들어가 있는 식이 두 번째 식이야.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럼 이런 모양 해결하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먼저 여기다가 첫 번째 식에서는 x에 누구 넣어서 2 넣어볼래? f2는 q1 2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근데 뭐가 좀 찝찝하다. 이것도 그럼 얼마 집어넣어야 돼? 똑같이 2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지? q2 2도 필요한 거니까 이제 보이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q2 2 플러스 6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q1 2는 10 마이너스 f2 아니지. q1 2는 뭐가 돼야 돼? f2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고 여기서는 q2 2는 6 마이너스 f2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갈 때까지는 요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됐었어 선생님도 지금 정리하면서. 근데 딱 여기다 2를 넣는 순간 얘는 형태가 플러스로 얘는 형태가 마이너스로 정리가 되다 보니 결국에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게
문제가 원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값을 더했을 때 지금 값을 모르는 이 두 개의 값은 어차피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서 계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럼 결국 얘하고 얘를 더한 건 요건 사라질 거니까 6하고 마이너스만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더더욱 이게 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문제 보기 힘들지. 일반적인 문제들은 자주 보겠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어쩌다가 한번 걸려들까 말까. 앞으로 선생님이랑 시험 공부하는 동안 이 문제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어. 풀이 기회가 그만큼 적어. 그런데 이것만큼은 명심하라고. 나누는데 몫에 대한 얘기하면 검사식 적어야 돼. 검사식 적어야 돼. 혹시 모르니까 나머 정리까지 썼어. 할 수 있는 걸 준비해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길래 나머 정리는 1하고 3을 넣는 게 맞지만 원하는 건 2를 넣었을 때의 모습을 원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한번 넣어보자는 거지. 넣어보는 거야. 넣어보는 거야. 그럼 넣다 보면 엉겁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걸려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끝까지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내가 문제를 읽고 이 내용에 맞게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적어낼 수 있는 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인지를 생각해보고 있다면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수학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최단 기간에 성적 올릴 수 있는 방법이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 하죠. 안 해. 그냥 눈으로만 보다가 포기해.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거야. 근데 이렇게 문제가 지금 이 문제를 쉽게 느끼는 친구들 말고 어렵다고 느꼈던 친구들 중에 자기가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놨는지를 확인해봐.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질문한 친구들은 지금 당장은 성적을 올릴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까지 다 열심히 해놨는데도 정답을 못 구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이제 조금만 선생님이 봐주면 금방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거지. 내 도움이 없어도 정답을 구하는 뭐 전체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한다면 7, 8단계까지 해놓은 거잖아. 근데 정말 선생님 빈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1단계, 2단계도 안 해놔. 그래 놓고 성적을 어떻게 올리겠어요? 해보는 거야. 그게 설령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선생님 말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35페이지 질문 더. 35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더 하세요. 조금 더 질문할 문제들이 보이는데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가 뭐야? 돌아오는 금요일날 한 번 더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할게. 그때 혹시 자기가 미처 질문하지 못한 문제 있다면 질문할 수 있도록 해. 그럼 마지막 36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212번. 212번. 12번. 212번 가볼게. 212번이 선생님이 노트에다가도 적으라고 했던 그 내용이지. 아까도 한번 하나 풀었었고 대윤이의 도움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봤었지만 가자. fx를 누구로 나눴을 때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여기 나머지가 얼마다? x 마이너스. 자, 적었습니다. 아, 요거 때문에 혹시 다른 문제인 줄 알고 진행을 안 했나? 요건 인수분해가 되니까. 아까 풀었던 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질문이 나왔었는데 지금 요건 나머지 한 번은 쓸 수 있겠다. 그치? x에다 누구 넣는 건 가능해? 2 넣는 건 가능하네. 2 넣는 건 가능해. 한 번은 쓸 수 있어. 그리고 2 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로 나눌 때는?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건 나머지 얼마다? 2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 맞죠? 그럼 이제 질문 찾으러 가. 이번에는 똑같은 fx를 누구로 나누겠다고? x-2의 제곱 곱하기 x표. 봐봐. 처음에 말했던 2차식과 두 번째 쪽에서 말했던 1차식을 곱한 3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그럼 목 나와야지. 그리고 나머지 몇 차 나와야 돼? 2차. 2차 나와야 돼. 한 번 더. 지금 숙제를 한 친구들 중에 여기까지라도 지금 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 지금 문제를 맞춘 친구들 말고 틀린 친구들
이거 있는지 없는지 좀 봐봐. 자기 교재. 자기가 여기까지 해놓고 생각이라는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해보라고. 저렇게 돼 있는 친구들이 성적을 올리는 거야. 당장은 여러분들이랑 좀 새로 만나서 방학 기간 동안 계속 했으면 막 대화도 나눠보고 이 친구가 선행발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 선행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감각이 좋아서 이제 고등석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나타낼 거라고 좀 어떤 그런 느낌을 준 학생인지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건 다 떠나서 이런 준비들이 되는 친구들은 정말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성적 1학년 때 안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눈으로만 보고 멈추지 마. 하다못해 검사식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검사식밖에 더 있어? 그럼 이제 이 이후부터는 수학 실력이 아니지? 풀었던 문제에 대한 암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서 자기 머릿속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기억으로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못하느냐.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야.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분명히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서 우리는 외우기로 했는데 그걸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잘 푸는 거야. 못 외운 친구들은 여전히 못 푸는 거고. 자, 할게. 나머지 찾고 싶어. 미정계수 몇 개 있어? 3개. 나무 정리 몇 번 쓸 수 있지? 2번. 아, 이것도 아쉬워. 그치? 나무 정리를 기존에 풀었던 문제와는 다르게 나무 정리 한 번 정도 더 쓸 수 있거든? 근데 정말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고자 했다면 나무 정리를 3번 쓸 수 있었어야 돼. 방정식을 3개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그래, 안 돼? 한번 해봐. x에 대한 2 넣으면 얼마지? 4x 이게 마이너스 4였지? 네. 그 다음 나무 정리 1, 마이너스 1이 얼마였어? a 마이너스 2 플러스 이거 맞니? 네. 근데 이거 가지고 a, b, c 찾을 수 있게 할게. 없어요. 못 찾아. 연립방정식에서 변수를 찾고자 하면 최소한 찾아야 되는 변수의 개수보다 주어진 방정식의 개수가 같거나 많아야 돼. 맞습니까? 네. 이런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했지? 부정방. 맞아,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조건이 너무 부족해서 답이 너무 많은 방정식. 이걸 만족하는 A, B, C의 조합이 너무 많아. 문제 개수를 줄여볼까? 이거 A값, B값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다. A, B의 방정식이 하나 더 있으면 정해지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해를 못 찾는 게 아니라 해가 너무 많은 거야. 예를 들면 뭐 0, 5, 뭐 4,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함수로 따지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니까 여기를 A축, 여기를 B축이라면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Y절편, B절편은 5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정답이 될 수 있는 방정식 맞습니까? 네.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뭐 괜히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평소에 풀던 것보다는 조금 더 조건이 주어지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나머지를 연립방정식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외워. 얘를 몇 차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라. 2차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라. 그럼 얘가 목처럼 보일 테고 얘가 나머지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데 제가 목처럼 보이고 제가 나머지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우리는 믿을 수 있어. 저거 올바른 목, 올바른 나머지가 맞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왜? 몇 차로 나누고 있는 쪽으로? 우리 2차로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가 왜 2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나눠야 돼. 누구로? x-2의 제곱으로 더 나눠야죠. 그럼 2차를 2차로 나눌 거니까 몫은 하나만 나오는 거 맞아? 그 하나의 몫이 2차 개수 a만 나오면 되는 거 맞니? 그럼 나눌 만큼 다 나눈 거 끝난 거 맞아?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돼? 진짜 나와. 진퉁 나와야지. 진퉁 얼마라고 알려줬는데? 진퉁은 x-6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정계수의 개수를 하나로 주변할 수가 있다.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한 번만 써도 상관없다. 한 번 쓸 수 있는 조건이 아까 누구였어? 이것도 있지만 어차피 여기도 x-2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얘를 써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 그러니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9a 9a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근데 그게 얼마였어? 2였어. 따라서 a가 얼마야? 1. a가 1이야. a가 1인 걸 대입해서 다시 정리해주면 불러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문제가 원하는 나머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얘기인 거죠. 아니 얘들아? 그 다음 절대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진짜 빠르게 정답을 찾고 싶은 친구들은 봐. 이게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6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검사식 맞지? 근데 여기다가 f에다 누구 넣었을 때? 2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뭐만 나오면 되는 거야? 2만 나오면 얘들아 이 첫 번째 설명은 이미 지키고 있는 게 맞아. 이 검사식 자체가 첫 번째 설명을 지켜주고 있는 검사식이 맞잖아. 근데 문제가 알려준 조건은 두 가지였단 말이야. 첫 번째 조건은 지키고 있는 검사식이 완성됐으니까 얘가 몇 번째 것만 지키면 된다고. 두 번째 것만 지키면 그 두 번째 게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얼마야? 9. 마이너스를 얼마야? Q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리고 마이너스를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만 얼마 나오면 돼? 2 나오면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 그럼 Q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면 되는 건데? 1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Q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그럼 9 빼기 7에서 2 나오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QX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너무 많아 졸라 많아! 진짜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절대 말이 안 되지만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이라면 q-1이 1이 되게 해주는 qx 선생님 몇 개만 해볼게. qx가 그냥 1인 것도 있고 1차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1차식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만 나오면 되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들아 qx가 이게 돼도 돼. 이것도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오는 거니까 1 나오는 거 맞는 거니까. 그 다음 다른 1차식도 예를 들어줘.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설명을 만족하는 QX의 모습 중에서 Q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결과가 1만 될 수 있다면 이것까지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말하는 모든 상황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게 맞거든. 그런데 그 Q-1이 1이 될 수 있는 조합이 지금 선생님은 3개 정도만 적었지만 무궁무진해. 근데 나는 지금 목적이 정답을 빠르게 찾고 싶었던 거 맞아? 그러니까 Q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야? 뭐 아무거나 이 중에 제일 쉬운 거. 그냥 QX에다 뭐만 넣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만족하는 fx 중에 누구도 있느냐? x-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x-1이 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다. fx가 이게 돼도 상관이 없다. 됐어? 근데 만약에 이게 fx였다면 문제는 몇 차로 나누고 있는 문제였어? 3차로 나누고 있는 문제였으니까 그냥 이 자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답을 찾고자, 정답만 찾고자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풀이로도 정답을 구할 수 있겠지만 개념 노트에 적은 것처럼 내가 찾아야 되는 미정 개수의 숫자보다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방정식의 개수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항상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도록. 벌써 지금 선생님이랑 몇 문제째 풀고 있는지 몰라. 알아야 돼. 출제율도 높고. 이렇게 아픈가? 자, 조금만 더 할게요. 36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36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얘들아, 여기가 지금 숙제 안 한 사람도 꽤 많은 것 때문에 한마디 하겠는데 216번 문제가 216번 문제 아까도 했지만 첫 번째 문제 216번의 1번 문제 봐. 그 3차식을 어떤 인수들로 정의하라는 얘기야? x-2 그럼 저 3차식을 x-2로 조림해보면 몇 번? 3번 3번. 그럼 얘들아 선생님 수준 봐봐. 3번 하면 왼쪽 아래끝부터 이렇게 진행해서 최고차 한계수, 2차 한계수, 1차 한계수, 3상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A, B, C, D 찾을 수 있다 없다?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럼 문제가 말하고 있는 fx랑 1번에 나와 있는 fx는 같은 식이니까 두 번째 문제 거기다 누구 집어넣기? 2.1 2.1.
그럼 2.1을 얘들아 첫 번째 줄에 있는 fx에 넣으면 2.1 세제곱 하는 건 어려워? 어렵죠. 맞아? 그래서 지금 1번 문제처럼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 식에다가 2.1을 넣으면 누구만 거듭제곱해주면 돼? 0.1만 0.1 거듭제곱하는 건 어렵니 쉽니? 쉽잖아. 0.1의 제곱이 0.01 0.1의 세제곱이 0.001 맞아? 그렇게 거듭제곱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서 정리하고자 한다면 걔처럼 x-2의 거듭제곱 형태로 정리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이게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왔을까? 아니야. 216번 문제가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오면 딱 몇 번 문제만 문제로 물어보게? 2번만 문제로 물어봐. 갑자기 2.1 넣으라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알려준 건 첫 번째 식처럼 알려주고 F 2.1을 구하라고 나와.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 모르는 사람들은 시험제도가 이렇게 계산하고 앉아있대. 해서 2.1을 세제곱. 그렇게 해서 정답 구할 수도 있겠지. 맞아? 다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2.1을 넣었을 때 2.1을 거듭제곱하는 게 불편해. 아 그러면 내가 넣는 건 2.1이지만 거듭제곱해야 되는 건 0.1이 되게 해볼까? 그래서 x-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넣는 건 2.1이지만 계산해야 되는 건 0.1일 거니까 이게 편하겠구나 하는 그 중간 과정의 생각들을 시험 문제에서는 따로 여러분들한테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지. 맞아? 소위 말 이해되니? 문제가 한 방에 그냥 f 2.1을 구하라는 문제로 나올 거라고. 그럴 때 거기 중간에 있는 1번 문제처럼 x-의 거듭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금요일날 선생님 여기 부분 한 번 더 질문 받도록 해볼 테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질문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단원 인수분해 나가도록 합시다. 수고들 했어. 수원이 어떻게 지금 갈래? 멀쩡하잖아. 수원이 멀쩡해? 아 근데 안 좋아 보이긴 해 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한번 가서 쉬고 다음부터 안 아프면 되지. 요즘에 왜 이렇게 조용해? 응?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다운아. 자, 그럼 뭐 어느 정도 다들 내용 알고 있겠지만. 자, 인수분해에 사용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유형 간단하게 보자. 노트에다 옮겨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첫 번째 공통인수 보이면 뭐 공식이든 뭐든 간에 모든 항에 내가 묻고자 하는 똑같은 형태의 문자라던가 숫자 인수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묶어주면 되는 거지. 그게 인수분해니까, 그치? 인수분해라는 건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 항마다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를 묶어서 곱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면 묶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A가 보이니까 당연히 망설이지 말고 A 먼저 묶어주는 게 맞다는 얘기야. 두 번째 공식. 우리 중등과정까지 포함해서 지금 곱셈 공식에서 외우고 있는 내용이 10가지인 거 맞나요? 그 10가지의 좌변, 우변의 위치를 바꾼 게 인수분해 공식으로 바뀌는 거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식이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조립제법으로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공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문제들은 공식으로 해주면 되겠고 세 번째 그냥 교재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제의 개수 여러 개
그 여러 개라는 건 2개 이상을 말합니다. 2개도 여러 개라고 판단해. 그리고 항의 개수도 지나칠 정도로 좀 많다는 느낌이 들 때, 뭐 최소 3개에서 4개, 5개, 6개 나올 때, 항의 개수도 여러 개일 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한 문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기록해 놓자. 인수분해 문제는 내가 보고 있는 문제의 형태에 맞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적절히 선택을 잘해야지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1번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2번이나 3번으로 동원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풀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수분해는 문제의 모양에 맞는 인수분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 형태를 지금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다 한 번씩 복습해 보는 거야. 대신 그 한 문자라는 건 차수가 가장 낮은 한 문자로, 그 문제가 말하는 한 문자라는 건 내가 보고 있는 다항식에서 변수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형태로 존재하는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자 변수의 개수 1개, x면 x만 사용되고 있다거나 뭐 y만 사용되고 있다거나 a만 문자로 갖고 있는 다항식, 그리고 차수는 3차 이상일 때, 그때는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 조립제법으로, 조립제법 중에서 특히 뭐 나머지가 0이 되는, 나누어 떨어지는 인수정리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일체 형태의 인수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게 된다. 계속 생각해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여기까지가 기본이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사이드로 몇 개 더 말한다면, 공통 부분이 많아서 치환이 유리한 문제일 경우, 그 다음 수업하면서 할게.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4차식인데 4차식이야. 그런데 그 4차식을 구성하고 있는 항이 짝수차수만 존재할 때, 3차라던가 1차 같은 홀수차가 존재하지 않고 4차와 2차와 상수 형태로 존재하는 보기차식일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사실 빠지긴 했는데 지난번에 겨울방학 때도 교재 보니까 있더라. 그리고 이 교재도 아마 있을 것 같아. 그거보다 더 난이도가 있는 교재니까 상반다항식이라고 하는 녀석도 존재하게 돼.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보고 있는 문제의 형태에 맞는 인수분해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오늘 시간 되는 만큼 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과제를 또 낼 테니까 금요일날은 또 멋지게 숙제들 잘 해오길 바랍니다. 계속 체크를 잘하자. 40페이지 숙제예요. 공식으로 해야 되는 인수분해 숙제. 그 다음 41페이지 볼래 얘들아? 여러분들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인 거 분명히 알지만 제가 간단히 볼게요. 41페이지 244번 보세요. 문제가 원하는 건 치환이었던 것 같아. x-2 치환. 근데 굳이 이 정도쯤이야. 그냥 싹 다 펼쳐서 2차식 인수분해 해버리면 그만일 거고, 245번도 마찬가지일 거고, 246번부터는 치환이 필요한 게 맞네. 전개가 훨씬 쉬울 거니까 누구를 치환할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를 치환해서 전개 빠르게 하고 인수분해 빠르게 하고, 인수분해 끝났으면 치환 전으로 되돌려주고. 맞습니까? 247번 누구 치환할래? x-2를 a로, y 플러스 2를 b로 치환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빨리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치환 전으로 돌려주면 된다는 거 기본 문제예요. 248번 248번하고 249번 풀어볼래 얘들아? 요거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겠네.
8번 뒤에 잘렸어요. 잘렸어요. 어? 13x 이거 왜 잘렸어? 그 13x 제곱 더 뒤에 36 있습니다. 36. 왜 잘렸지 이거? 어. 자, 248번 보기 차식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교재에다가 정답 다 구해놨겠지만 나중에 개념 노트에다 옮겨놓을 수 있도록 하자. 노트에다 옮겨놓으세요. 보기 차식에 해당하는 인수분해 방법이 두 가지 유형으로 존재하거든요. 그 두 가지 유형을 248번과 249번으로 대체할게요. 여기에 이렇게만 딸랑 적어놓지 말고 저 근처에다가 여러분들 필기 실력 좋으면 저 근처에다가 예쁘게 좀 필기를 해놔. 248번은 x의 4제곱 마이너스 13x의 제곱 플러스 36. 자, 보기차식 유형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거는 바로 248번 같은 문제인데, 얘가 우리가 중학교 시절부터 해왔던 2차식의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의 보기차식이고, 얘는 가능하지. 2차식이면 여기 x제곱 어떻게 분리하나? x제곱 두 개랑 곱해서 13, 더해서 13, 곱해서 36 될 수 있는 조합이 누군데? 4하고 마마 붙이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와 x의 제곱 마이너스 9로 합차 공식까지 한 번씩 더 쓴다면 이렇게 쉽게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맞아 얘들아?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잘 들어. 우리 그래도 똘똘한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문제들은 1차의 인수가 몇 개야? 1차 인수가 4개야. 그럼 이 조건은 여기랑도 일치하지. 문제 개수 몇 개? 1개. 차수 몇 차? 3차 이상이야.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지 않고 무엇으로도 푸는 게 가능하다? 조립조법으로도 푸는 게 가능해. 4차, 3차, 1차, 2차, 1차, 상수항. 그래서 36의 약수들 여러 개 중에 고민하다가 집어넣은 숫자로 마지막 나오게 될 나머지가 0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로 만들어진 1차식의 인수가 되는 게 맞겠지? 맞아? 그렇게 1차의 인수를 갖고 있는 문제라면 지금처럼 보기차식의 유형 중에 첫 번째로 불리는 2차식과 같은 형태로 인수분해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조립조법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선택을 안 하죠. 당연히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겠지. 훨씬 더 조립조법보다 빠를 테니까. 그리고 2차식 인수분해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또 자신감을 갖고 있을 테고. 근데 문제는 249번입니다. 2차식처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249번 x의 4제곱 더하기 9x의 제곱 더하기 25. 이것도 3차와 1차가 없는 보기차식, 4차식 중에 홀수 차수를 갖고 있지 않은 식, 보기차식 맞습니까? 네. 근데 얘도 일단 당연히 고민은 2차식처럼 해.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아. 그래서 고민해. x제곱, x제곱. 여기 25 분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1, 25랑 5, 5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1과 25를 조합하든 5와 5를 조합하든 중간에 껴있는 2차 계수 9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렇게 2차식처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최고차와 상수항을 가지고서 알고 있는 사람 말해볼래? 뭐부터 만들어라? 완전 점. 완전 그렇지. 잘 알고 있구나. 역시 여러분들은 실력이 좋아. 일단은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서 완전 제곱식. 근데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 항상 몇 가지로 문제? 아니, 완전 제곱식은 두 가지. 이걸 5로 분리했을 때 만들어질 플러스 10x 제곱도 있지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로 분리했을 때 만들어질 마이너스 10x 제곱도 있습니다. 맞니? 그렇게 완전 제곱식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래도 실력이 좋네.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고. 누구? 4차와 상수를 이용해서. 4차원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먼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 무슨 공식을 위해서 마무리했었지? 마지막 필요한 게 무슨 공식이었어? 기억나는 사람? 합차 공식이야. 그래서 중간을 또 누구로 마무리해줘야 되냐면 지금 최고차하고 상수항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적어준 것 뿐이고 2차 개수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서 바꿔준 상태. 그런데 10x제곱을 쓰고 싶던 마이너스 10x제곱을 쓰고 싶던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식에 남아있는 2차 개수는 구가 돼야 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10x제곱을 썼다면 이 옆에 x제곱을 한번 빼주고 마이너스 10x제곱을 썼다면 이 옆에다가 19x제곱을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겠다.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여기가 2번 합차 공식이 가능한 걸 이제 선택해서 풀어주면 되겠는데 합차 공식이 어떤 형태로 준비되는 걸 합차 공식이라고 말해?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 그런데 우리 이미 완전 제곱식 만들어진 거 맞니? 네. 여기는 제곱이 만들어졌어. 그럼 2차원을 맞추면서 준비되어 있는 뒤쪽이 제곱을 만들어졌으니까 이 뒤쪽이 마이너스 제곱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마이너스 제곱이 유리한 건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첫 번째 거.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건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두 번째 걸 끌고 나간다. 그럼 앞에가 누구의 제곱?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뒤에는 누구의 제곱? x의 제곱. 그래서 마무리는 합차 공식으로 진행할게. 누구에서? x제곱. x제곱 플러스 5에서 뒤에 있는 x를 한 번은 뭐하고? 더하고. 두 번째는 앞에 있던 x제곱 플러스 5에서 뒤에 있던 x를 빼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성이 된다. 근데 인수분해의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249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인수 중에 1차의 인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차의 인수가 없어. 1차의 인수가 없다는 건 이게 분명히 내용상으로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거 맞지? 차수도 4차 이상이고 4차고 변수 개수도 몇 개야? 한 개. 문제 개수도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조립제법이 맞겠지만 이거 한번 시간 되는 사람 해봐. 조립제법 죽어도 깨는 안 해. 조립제법은 몇 차의 인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1차예요. 조립제법이 뭐야? 1차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찾는 방법이잖아. 1차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찾는 게 조립제법이기 때문에 근데 인수분해는 나머지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 맞아? 그래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문제는 그 다항식의 인수 중에 1차식 형태의 인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무조건 이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절대 조립제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보기차식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끝입니다. 노트에다가 옮겨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얘들아 250번부터 253번까지 어떻게 하는 걸까? 네? 아니 인수분해하는 방법. 공통인수로 바꿔요. 공통인수로 가장 작은 예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수를 정의. 여러분들 인수분해 중에 제일 활용 가치가 높은 게 바로 이거야. 한 문자 내림차수. 변수의 개수가 2개, 3개, 4개 상관없으니까 변수의 개수가 많다고 느껴지면 무조건 한 문자 내림차순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얘들아 좀 들어봐. 250번 항의 개수 몇 개야? 4개. 여러분들 항의 개수 4개짜리 중학교 때 인수분해 어떻게 했었어?
특히 내가 인수분해해야 되는 항의 개수가 4개일 때는 두 개씩 짝지어서 묶은 다음에 그렇게 2개 묶은 것과 2개 묶은 걸 보면은 이쪽과 이쪽의 공통인수가 또 보여.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서 이 지분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 3개 한 개를 묶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봐봐. 3개 한 개를 묶을 때 이 3개가 뭐였게? 이거 기억하잖아?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그리고 그 완전 제곱식과 뒤에 남아있는 한 개까지 동원해서 또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봐. 선생님 요거 한번 어설픈 이해하고 들어볼게. 자,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한 몇 개짜리? 4개짜리. 4개짜리. 근데 보통 4개짜리는 둘둘 짝짓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래서 둘둘 짝짓을 때 선택을 해. 요렇게 해봤자 어차피 인수분해가 아니니까 a제곱하고 마이너스를 묶을까? 요거 2개 묶어주면 애플 1, mi. 나머지 2개는 b로 묶어주면 b에 b플 2에. 근데 이렇게 묶는 거 바람직하지 못해. 왜? 이렇게 각각 묶인 각 인수 중에 공통인수가 있어 없어? 그럼 인수를 묶어낼 수가 없어. 그럼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그럼 1번, 4번이랑 2번, 3번 2개 묶어볼까? 이것도 공통인수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져. 그럴 때 별개의 유형을 해서 3개 한 개. 근데 그 3개는 항상 무슨 제곱식이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을 애플 b의 제곱으로 뒤에 거 마이너스 1은 1의 제곱으로. 그럼 인수분해가 애플 b에다가 한 번은 1을 더한 거, 애플 b에다가 한 번은 1을 빼고 이렇게 4개짜리 중에는 3개 하나를 묶어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저기 별표친 이유가 심지어는 이런 문제들조차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한 4개짜리는 저렇게 풀어야지 여러 개짜리는 또 내림차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문자의 개수가 여러 개라는 느낌이 들면 2개 이상이라는 느낌이 들면 심지어 이렇게 푸는 게 좋을지 몰라도 쉽게 풀릴지 몰라도 그런 문제들조차도 내림차순으로 푸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기 한번 해볼까 우리? 내림차순으로 A 몇 차까지 있어? 2차. 2차까지 있어. B 몇 차까지 있죠? 2차. 2차. 그럼 아무나 기준 잡아도 되는 거 맞아? 그럼 선생님은 A에 대한 내림차수로 가볼게. A의 2차는 누구? A제곱. A제곱. A의 1차 불러봐. 플러스 2A. 플러스 2B A가 A의 1차인 거 맞나? 상수는 누구 있지?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그럼 이거 A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인수분해 여러분들 언제부터 공부해왔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분리하자. 이거 누구로? A로. 여기는 누구로? B플 1과 B마1로. 그럼 곱하기 이거 되는 거 맞니? 네. 그럼 이거 2개 더했을 때 요거 만들어지는 거 맞아? 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첫 번째 인수는 누구? 애플 B플 1과 두 번째 인수 누구? 애플 B마 1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부적으로 인수분해하는 유형의 문제들을 다 따로따로 공부하는 거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의 문제들을 예로 해결이 된다는 걸 믿고 심지어는 이런 문제들조차도 2개짜리도 마찬가지야. 내림차순으로 진행해주면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내림차순부터 해보는 게 선생님의 추천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문제들이 내림차순. 그 밑에 있는 문제 254번부터 257번까지 뭐일 것 같아? 공식. 아니?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 형태를 잘 봐. 변수의 수 몇 개야? 1개. 한 개. 차수 몇 차 이상 전부 다? 3차 이상. 3차 이상. 그럴 때는 조립제법으로 시작을 하자. 근데 조립제법으로 안 되는 것들도 방금 했지.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 그리고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것도 조립제법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문자 개수 한 개야. 차수도 3차 이상이야.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시도했는데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결론을 보고 봐야 알겠지만 1차 인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아까 말했듯이 최고차항과 상수항 이용해서 완전정식 만들고 마지막은 합차 공식으로 마무리하라. 그리고 상관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것도 1차의 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으로는 진행이 안 돼. 쟤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만 진행을 해야지 문제풀이가 가능해진다는 거. 자, 넘겨서 우리 선생님이 기대하는 능력치에 맞게 빡세게들 하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 숙제는 이번에 좀 줄여줄까? 너무 짧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할까? 근데 3단계 빼면 진짜 양이 적어. 1단계만 제외해도 4장만밖에 없어가지고 1단계? 1단계를 차라리 제외해줘 그러면? 쉬운 문제들이니까?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겠어? 네. 그러면 스텝 2부터 하는 걸로 하자. 258번부터. 그래,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 취소. 1단계 문제들은 자기가 스스로 좀 기본이 필요하다는 친구들은 하시고, 이 정도는 내가 안 해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싶은 친구들은 빼세요. 그럼 정식 숙제는 258번부터 321번까지. 이거 금요일까지 회의를 하자고. 자, 그럼 42페이지 듬성듬성 풀고 싹 다 가져야 될 거예요. 261번 빨리 문제 스캔해봐. 풀지 말고. 261번. 261번. 어떤 방법 선택할래? 싫어. 내림차순. 누구로 내림차순 할래? A 아니, C. C로 내림차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C가 1차까지밖에 없으니까. 맞습니까? 네. 물론 이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둘둘 짝짓기 해도 아마 문제가 풀릴 거예요. 하지만 그냥 통을 시킵니다. 내림차순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264번) 스캔해보세요. 어떻게 할래? 지원 어떻게 지원할래? X제곱 플러스 X 그렇지. x제곱 플러스 x를 뭐 a나 t로 놓고 먼저 빠르게 전개한 다음 인수분해 끝내놔. 끝내놓고 난 다음에 치환전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 맞겠어? 네 265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둘 짝지어서 공통인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조합해주면 되는 거 맞나? 네. 그럼 x 플러스 1부터 x 플러스 7까지 그 1차 인수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1번하고 몇 번? 4번. 1번하고 4번 짝지어서 전개하고 2번하고 3번 짝지어서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기 8x까지가 공통인수가 되려나? 그렇게 해서 마지막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설정해주면 되는 거겠지? 네. 오케이. 자, 넘겨보세요. 자, 이번에 문제를 좀 널찍하게 봐봐. 266번부터 269번까지 문제 큰 눈으로 한번 빠르게 읽어보세요. 266번부터 269번까지. 본 다음에 이걸 4차식으로 보면 하수지. 얘는 4차식으로 보면 안 되고 보기차식으로 봐야 돼. 맞아? 왜? 4차식이긴 하지만 홀수 차수가 존재하지 않는 4차식들이니까. 맞아? 그럼 이 4차식 중에 보기차식이라 불리는 녀석들은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 2차식처럼 쉽게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했듯이 최고차원과 상성을 이용한 완전 제곱식,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찌꺼기 이용해서 합차분식으로 마무리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지? 맞습니까? 그럼 한 번만 더 들어볼게. 268번 봐. 268번은 2차식처럼 가능? 아니면 완전 제곱식과 합차공식을 이용해야지만 가능? 완전 제곱 그렇지. 왜? 뒤에 있는 9를 가지고서 중간에 껴있는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그러니 그래서 완전 제곱식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 마지막 합차공식 진행한다. 자, 한 문제 풀어볼게요. 269번 시작해보세요.
좀 열심히 해주면 시험 한 2주 정도 남기고 2주면 되게 많이 남거든? 그 정도 남기고 이거 교재 끝내버릴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1등급을 받게 해주기 위한, 물론 지금 풀고 있는 문제도 완벽하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다면 당연히 1등급 나와.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해서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있는 뭐 센이라든가 RPM 같은 문제지, 자기가 100% 소화를 하잖아. 그럼 그것만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100% 소화와 실제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100% 소화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쉬운 문제집 타령하지만 그게 쉬운 문제집이 아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제를 계속 풀리는 거야. 적당한 문제로 완벽하게만 소화할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해고 끝내버려도 점수가 잘 나올 텐데.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시간 최대한 많이 남겨서 진짜 조금 시험에 나오기, 이 정도면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느낌 드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손을 대보자. 이것도 그냥 전개하는 바보짓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맞니? 네. 일단 치원부터 동원해야 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보기차식에다가 치원까지 섞여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3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누구 시작할까요? x 플러스 2를 a로, x 플러스 2를 a로, x 마이너스 2를 b로, x 마이너스 2를 b로. 시간 된 거 수식 불러주려 그러면 a의 a의 4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4 a제곱 b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b의 4제곱. 그럼 이것을 a에 대한 보기차식으로 판단할게. 변수를 a라고 볼 거야. 됐니? 그럼 a의 4창이 a 4제곱인가? 네. 그 다음 a의 2창이 마이너스 14 b제곱 a제곱인가? 네. 그 다음 상수항이 b 4제곱인 거 맞아? 네. 내가 a를 변수 취급하고 있다면 b를 상수로 놓고 a를 변수로 취급하고 있다면 얘는 a에 대한 4차식인 거 맞죠? 네. 특히 a의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만 존재하는 4차식이다 보니 이걸 a에 대한 보기차식이라고 불러도 가능하다. 그러니? 네. 그래서 2차식처럼 일단 도전해. 도전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 방법은 풀풀로 분리할 거냐 마마로 분리할 거냐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떤 두 가지도 이 녀석을 크로스에서 곱했을 때 만들어진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4가 되는 조합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2차식처럼 예수분해가 안 된다면 무엇과 무엇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은 몇 차항과 몇 차항을 이용해서? 4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얘들아 이거 상수항이야. 나는 지금 누구만 문자로 생각할 거니까 A만 문자로 생각할 거니까 여기 상수항 맞잖아.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2차항은 누가 들어가야 되나?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2 a제곱. A제곱 B제곱이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럼 플러스 2A제곱 B제곱을 썼다면 맞추기 위해서 여기 얼마부터? 4. 아니 마이너스 16 A제곱 B제곱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뭐 붙어야 되나? 플러스. 풀만 루트 12 a제곱 b제곱. 뭐 하는 거지 지금? 나 이거 똑같이 썼고 이거 똑같이 썼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이게 들어갈 자리 얘네들을 썼어. 그럼 식의 크기를 맞추려면 얘로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2를 썼다면 마이너스 10도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6이 필요한 거고 마이너스 2를 썼다면 마이너스 12 A제곱 B제곱을 써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됐니? 네. 그 다음 뒤쪽은 마이너스 누군가의 제곱 붙으면 되는 거 맞아? 네. 합차 공식 가능한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정확히 말하면 위에 베스트. 둘 다 가능. 이건 누구의 제곱이야? 4a 4ab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힐 거니까 합차 공식 가능한 거. 얘 누구의 제곱이니? 루트 12 루트 3. 2루트 3 ab의 제곱으로 이렇게 될 거. 이것도 합차 가능한 거 맞지? 네. 둘 다 가능해 지금은. 둘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로 돼 있을지라도 허수 i까지 동환한다면 얼마든지 합차 공식 만들 수 있어. 그래?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예뻐 보이는 거, 편해 보이는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위에 거. 그래서 과감하게 이때 건 포기. 버리자는 거죠. 그럼 앞에 거 누구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맞나? 뒤에 건 누구의 제곱? 4ab의 제곱을 뺀 거. 그래서 합차 불러줄래? a제곱에다가 4ab 더한 거에 b제곱, a제곱에다가 그렇지 4ab 뺀 거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a에 대한 내림차수로 적어주면 더 보기가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이거 문제 정답 아니지? 네. 원래는 이 문제 A하고 B가 없었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려놔야 돼요. 다시 돌려놔야겠지. 돌릴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냥 여기다가 A 대신 X 플러스 B 대신 X 마이너스 넣어서 정해주는 게 제일 빠르려나? 아니요. 아니야. 그것도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 이거 얘가 A고 얘가 B니까 맞아 얘들아? 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좀 더 편할 수 있어. 그러니? 그래서 이거를 그냥 X 대신 A 대신 X 플러스 A, B 대신 X 마이너스 넣어서 해도 정답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만 이걸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더한 식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에서 6AB를 더한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빠르게 XY로 돌릴 수 있다는 X의 형태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고지고대로 대입하지 말고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같이 계속 해올 수 있도록 하시고 270번 문제 어떻게 푼다? 270번 내림차수 x, y 중에 차수 제일 낮은 게 누구야?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 근데 우리가 편한 건 x니까 선생님은 x로 하길 바래요. 그래서 x의 2차 불러볼래? x제곱 x의 1차 좀 불러볼래? 마이너스 3y 플러스 4로 묶인 x 맞나? 상수함 불러볼래? 2y 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3 되겠지? 그렇게 해서 x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리하면 x에 대한 2차식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 2차식의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갈고 닦아왔을 거기 때문에 편하게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믿고 맡길게요. 자, 그 다음 44페이지 넘겨서 274, 275, 276 빨리 스캔해봐. 방법은? 조립제법. 문자는 하나인데 차수가 3, 4 이상이네. 그러면 일단 조립제법. 맞지?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수를 줄여나가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뭐 하나 좀 걸리는 게 있네. 요거 한번 해볼까? 279번 어떻게 푸는지 생각해봐. 질문해볼게. 279번 자, 첫 번째 뭐부터 할래? 저거 그 누구를 넣을래? 1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0이 0 나와요. 그렇지. 인수분해가 된다죠.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x 플러스 1로도 x 마이너스 1로도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0 나와야 돼. 그럼 누굴 찾을 수 있지? A랑 B를 찾을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찾아서 마지막 다시 한번 인수분해 완성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과 함께 곱해져 있는 fx 찾을 수 있을까? 있어요. fx 몇 차식으로 나올까? 3차식, 아니 2차식. 2차식으로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 2차식에다가 1까지 넣어주면 A, B에다가 F1까지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 쉽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노트에다가 옮겨 적자. 얘는 정말 푸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반드시 상반당식 형태로 나오는 문제에 대한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꼭 이 방법에 맞게 진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상반당식을 어떻게 생긴 당식을 상반당식이라고 하냐면
몇 차식인데? 4차식인데 센터 차수를 기준으로 해서 양 옆에 붙어있는 개수가 대칭 형태로 존재할 때의 다항식을 상반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됐니?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여기 이쪽하고 이쪽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개수가 완전히 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개수의 부호는 상관없고 크기는 같으면 돼. 여기에 마이너스 b가 붙어도 좋고 여기 마이너스 a가 붙어도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생긴 다항식은 들어봐. 이거 분명히 문제 개수 한 개에다가 차수 3차 이상이니까 조립제법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겠지? 그래서 한번 해봐. 했는데 안 된다면 그때 눈치를 채자는 거지. 아,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상반 다항식에 어울리는 문제였구나.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됐구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4차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지만 가능한 보기차식. 그리고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상반 다항식으로 불리는 녀석들은 1차 인수가 없어. 1차 인수가 없을 때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조립제법으로 안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립제법으로 푸는 문제와 예외로 존재하는 별도의 식이라고 봐주는 게 맞다는 얘기겠죠. 그걸 맨날 수업을 이렇게 빨리 끝내는 거야 도대체. (282번으로) 이거 노트에다가 한번 대체해 볼게. 지금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시험 범위가 완전 늘어났을 때 2차 함수까지가 시험 범위일 건데 뭐 많이 늘어난 친구들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시험이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은 적지만 그럴 수도 있어. 그럼 그 넓은 시험 범위에서 시험 문제 어쩌다 한 번 걸린 이 문제가 나왔어. 이걸 보고 상반다항식을 눈치채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저거 보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건 뭐지? 조립제법. 당연히 그래. 맞아. 조립제법이야. 그래서 이거 잠깐이긴 하지만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시행착오 거치는 건 나쁘지 않아. 오래 걸리지도 않아. 삼성의 약수가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지? 그런데 여기 좀 봐봐. 모든 개수의 0 나와 안 나와? 그럼 누구 안 넣어도 돼? 1 안 넣어도 돼. 그럼 누구만 가능성 남은 거지? 마이너스. 얘들아 그 마이너스를 한 번만 넣어보면 안 되면 많은 거니까. 그래서 1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래서 0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약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숫자가 있다 없다? 없다. 보기차식은 꽤나 우리가 많이 풀 거기 때문에 금방 눈치챌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간간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상반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첫 번째 알고 있는 사람 불러줄래? x제곱으로 나왔어요. 맞아. x제곱을 빼요. 그렇지. 이건 등식이 아니니까 나눠주면 안 되고 x제곱 센터 차수로 묶어줍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럼 묶어준 거 불러줘. x제곱 마이너스 2x 우리 어차피 짝짓기 할 거니까 요게 짝이 될 거거든. x제곱으로 묶어주면 플러스 x제곱분의 1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2x 여기는 플러스 x분의 2 맞아? 네. 다시 얘들아 x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2x 여기는 플러스 x분의 2 그걸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x분의 1로 정리가 되고 요건 x제곱으로 묶어주면 누가 남지? 마이너스 이게 첫 번째 단계 센터 차수로 묶어주는 거 됐니?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지? 시원해요. 치환이야. 맞아. 두 번째는 얘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자로 치환하기. 맞아? 네. 근데 얘를 치환하면 얘도 t로 표현 가능 불가능? 가능 얘가 t면은 얘를 뭐 한 거? t제곱 플러스 6 제곱한 거. 제곱한 거에서 얼마만? 2만 더해요. 더해주고 그렇지. x-x분의 전체 제곱에다가 2를 더하기 얘니까 그럼 얘가 t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게 두 번째 단계.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끌어 나가자.
x의 제곱 요거 다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래서 인수분해가 t 마 3에다가 t 풀 1로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네. 그럼 눈으로 봐봐. 인수분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일단 인수분해가 됐죠. 인수분해라는 게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잖아. 싹 다 모든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됐으니까 인수분해가 된 거야. 이제 인수분해 됐으면 치환 전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 맞아? 네. 그러면 x제곱에 t가 누구였는데? 그럼 이거 적을게. x 마이너스 x분의 1 이것도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답은 맞다. 하지만 보기가 안 좋을 뿐이다. 맞지? 조금 더 예쁘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맞아? 네. 그럼 보기가 안 좋다는 건 여기 분수 때문에. 아까 x 몇 개 묶어놨더라? 2개. 2개를 묶어놨어. 그걸 몇 개씩? 하나씩. 한 개씩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 x 넣어준 거 불러줄래?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옆에는 x제곱.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결론을 봐봐. 결국 인수분해하고 보니까 인수 중에 일체 인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이렇게 생긴 4차식은 죽어도 깨나도 조립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방법에 의해서만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요거까지 노트에다가 옮겨놓으시고 숙제는 1단계 문제 빼고 2단계 3단계로 해오는 거 그리고 내일 다운이하고 대윤이는 선생님한테 사진으로 오늘 새벽 중에라도 괜찮으니까 찍어보고 나머지 친구들은 내일 학교 끝나자마자 선생님한테 들러서 검사 받고 갈 수 있도록 하세요. 5시 30분 전에 다 도착할 수 있지? 고생들 했어. 아니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니네만 이제 해결되면 돼. 아니야. 아유, 웃지만 말고. 해결 방법을 말해줘, 선한테. 내일 잠깐 저희. 어? 내일 잠깐 저희. 내일. 온다고? 숙제 다 해서 가져가야 돼. 안녕히 계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져가. 알았지? 응. 오케이. 야, 강구야. 네? 며칠 사이에 존재감이 없어. 네? 근데 며칠 사이에 존재감이 없어. 저요?